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김의 취업까지 자소서 취특기의 말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NH농협은행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함께 알아볼 텐데요. 6급 공고입니다. 많은 인원을 채용한다고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권 그리고 기타 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어떤 항목들이 출제되었고 각 항목별 무슨 내용들을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우선 전체 항목이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총 5개 항목이고요. 모두 1000바이트, 즉 500자입니다. 뭐 항목 개수라든지 아니면 글자 수 정도는 우리가 크게 무리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지원 분야의 전문가로서 본인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무엇인지, 또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입행 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네, 지원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지원 분야 전문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무적인 내용이 되겠죠. 직무. 여러분들의 직무, 뭐 IT와 이번에 또 일반 금융영업에서 개인금융이나 기업금융.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특히나 이제 영업으로 지원하시는 분들, 개인금융 내지는 기업금융을 딱 하나를 타겟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금융영업이다라고 크게 쓰는 것보다는 뒤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특정 어떤 직무를, 세부적 직무를 딱 픽했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금융이면 개인금융, 뭐 기업금융이면 기업금융, IB면 IB, 뭐 구조화면 구조화, 이런 식으로 딱 선택을 하셔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일단 1번도 마찬가지로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지원 직무 관련해서 여러분들만의 경쟁력을 써야 되는데, 경쟁력은 뭐 역량이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멘트 별로 신경 쓰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누구랑 차별화된다라는 건지 알기가 어려워요. 뭐 지금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친구랑 차별화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실제 입행해서 일을 하고 있는 선배님들과 차별화되는 건지 명확한 주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직무자로서 지원 직무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갖추고자 했던 역량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역량을 갖추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쓰고요. 입행 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나오는 이 루트입니다. 그래서 입행 후에는 어떻게 활용하겠다? 뭐 포부적인 느낌으로 가도 될 것 같고, 뭐 아무튼 입행 후에 활용까지 작성을 해야 되는 500자 항목, 뭐 항목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개요와 예시는 제가 뒤에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계속 지금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목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 지금은 전반적인 개괄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무슨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구나, 어떤 항목들, 어떤 경험은 어디에 작성하는 것이 좋겠네, 이것들을 파악하는 상황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무 역량과 이후의 활용까지 1번에서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2번 봅시다. 기업금융 또는 자산관리 분야. 이거는 뭐 이제 기업금융이나 WM이니까 개인금융이겠죠. 그래서 기업금융, 개인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토대로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고 합니다. 이거 또는 이잖아요. A or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지원 분야는 일반적으로 뭐 기업금융이나 개인금융일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세부화 그 직무로 픽한 그 직무와 관련해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IT 직무자분들도 이걸 써야 된다라는 게 살짝, IT 이제 보통 디지털이나 IT 쪽은 다른 은행 같은 경우는 항목이 별도로 출제가 되는데,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농협은행 6급은 써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은행을 쓸 때도 그렇지만 저는 개인금융을 썼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취준생 때. 그래서 뭐 뒤에서 말씀드릴 예시들도 다 개인금융이긴 한데, 아무튼 저라면은 이제 자산관리 분야를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이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여러분들의 경험, 당연히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생각을 토대로 쓰는 건데, 자, 2번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 1번에서는 분명한 직무 역량이었잖아요. 2번에서도 그러면 직무 역량일까? 직무 역량은 일부 맞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기여를 하는 건데, 역량 일부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 앞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여할 방안이잖아요. 입행 후에 기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들이 지원한 그 분야, 저라면은 자산관리 분야겠죠. 예를 들면 이 개인금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될 이슈가 무엇인가를 고민해보는 거예요. 업에 대한 전 이해라고 2번 항목을 좀 명명하고 싶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냥 자산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쓰는 것보다는 앞으로 자산관리 분야, 그러니까 저라면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자산관리 분야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화두가 될 것입니다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판을 그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뭐 기업금융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뭐 앞으로의 은행은 예를 들어서 비대출 상품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 예를 들면 요즘에 가계 대출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출이 아닌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으로서 농협은행도 마찬가지고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막 하려고 더욱더 뭐 채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은행 여기서는 앞으로 내가 지원하는 그 분야는 무엇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일본과 차별화되는 느낌을 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업에 대한 이해도로 판을 깔아놓고 그럼 그런 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경쟁력,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나는 내가 가진 이런 경험이나 아이디어, 역량을 바탕으로 어떻게 기여하겠다. 요 흐름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요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쓰면 분명히 차별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항목들에서 지금 뭐 은행업의 이슈 아니면 디지털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케이스가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케이스가 없어요. 최근 이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업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원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이번에도 좀 보여주는 게 어떤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3번 당연히 강조하고 있는 고객 중심의 따뜻한 디지털 금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입행 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자, 그러면 고객 중심의 따뜻한 디지털 금융이란 무엇인가? 일단 첫 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거는 뉴스 기사에 있던 내용인데 농협은행 행장 이대훈님의 새해 가장 큰 목표로 고객 중심의 디지털 휴먼뱅크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고객 중심의 디지털 휴먼뱅크. 이게 아마 이게 작년 기사였나? 아무튼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글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고객 중심의 디지털 휴먼뱅크, 고객 중심의 따뜻한 디지털 금융이 고객 관점에서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더욱 따뜻한 감성을 갖고 있는 은행이 되겠다라는 의미죠. 핵심은 뭐예요? 고객 중심이라는 겁니다. 고객 중심, 고객 관점. 이해되십니까? 이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3번에서 강조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만의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노하우.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든 뭐 계약직이든 인턴이든 고객과의 접점 상황에서 이런 고객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응대하는 것이 좋겠구나. 저런 고객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응대하는 것이 좋겠구나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입행 후에 그런 고객들을 어떻게 빨리빨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 근데 여기서 더 좋은 건 뭐예요? 이 고객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 고객, 실제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런 금융 서비스를 요구하는 고객들과 내부 고객들 있잖아요. 일 처리를 하는 데 필요한 동료 직원들, 선배님들, 그런 고객님들과의 그런 뭐 응대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건 뭐 커뮤니케이션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아무튼 3번에서 저거는 디지털도 물론 중요해요. 디지털, IT, 이쪽 개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IT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디지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작성을 하시겠죠.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 개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쓸 거지만 일반적으로 금융영업을 해주시는 분들은 고객 중심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 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3번에서는 고객 중심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고객 중심의 관점, 고객 입장에서 생각한다. 이해되셨죠? 4번 보통 이제 농협은행 하면은 뭐 트레이드 마크죠. 이게 시그니처죠. 농업 및 농촌 또는 농업인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고 고민했던 경험을 언급을 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어려움이 있구나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입행 후에 여러분들이 가진 장점을 살려서 농업 또는 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전에 기여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거죠. 어려움 해소예요. 어려움 해소. 그러면 일단 그에 앞서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언급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농업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뭐 베란다에다가 뭐 내가 먹을 상추를 내가 심습니까? 아니면 가서 농촌 봉사활동을 계속 꾸준히 다녀야 돼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농협은행이 도대체 어째서 농업과 농업인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은행인가? 자, 생각해 보세요. 농협은행은 이런 구조입니다. 우리 이제 농협은행을 맨 위에서 관장하고 있는 농협중앙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중앙회. 여기다 좀 적으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본 상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걸 자기소개서도 쓰면 좋고요. 농협중앙회가 있죠. 그 산하에는 뭐가 있죠?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고 그 또 밑에 농협은행이 있고요.
또 뭐 무슨 농협 뭐 물류가 있나요? 뭐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같이 이제 농협중앙회 산하에 있는 뭐 소위 말해 계열사들은 농협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쓰기 위해서 농협중앙회에다가 수익금의 일부 몇 %를 꾸준히 지급을 해야 됩니다. 내야 됩니다. 농협이라는 이름을 쓰기 위해서. 돈을 안 내면 농협이라는 이름을 못 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구조예요. 농협중앙회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농협은행이 이번 해에 1,000억을 벌었는데 10%는 브랜드 로열티로 농협중앙회에 주는 겁니다. 뭐 1,000억이면 10% 100억을 주는 거겠죠. 그냥 이제 브랜드 로열티로 줍니다. 그럼 농협중앙회는 각각 계열사들로부터 돈을 이렇게 받을 거잖아요. 브랜드 로열티 명목으로.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냐? 이걸 가지고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에 쓰는 거죠. 뭐 교육 사업을 진행한다라든지 아니면 금융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논리 관계가 성립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몸담을 곳은 은행이잖아요. 은행에서 내가 금융 영업 있잖아요. 영업을 열심히 해서 우리 지점에 많은 돈을 벌어다 줬어. 많은 상품을 가입시키고 그래서 많은 고객을 유치해서 돈을 벌어다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농협은행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몇 %에 해당하는 만큼을 중앙회에 브랜드 로열티로 줘야 되잖아요. 더 많은 돈을 농협중앙회에 준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농협중앙회가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그런 혜택들이 농업인들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그 농업인들에게 더욱더 남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지점에서 열심히 그냥 일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영업 수익을 많이 지점에 갖다 주면 그 우리 영업 지점은 그의 일부분을 일정 %만큼 농협중앙회에 갖다 주고 중앙회는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아서 농업인을 위한 발전 기금으로 쓰는 거죠. 즉 나이가 많이 열심히 노력할수록 농업인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녹이면 차별화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차별화된 아이디어, 뭐 남들과 다른 발상, 이것이 강조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왜 농협은행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를 알고 있는가, 그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해 조직에 대한 로열티, 이해도를 묻는 질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어떤 어려움이든 크게 저는 문제될 건 없다고요. 어떤 어려움이든 언급하고 하여튼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는 교육이든 금융지원이든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 돈이 어디서 오냐고. 중앙회가 갑자기 그냥 정부에다가 돈 좀 주세요 하면 줍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지금 맡은 그 지점에서 열심히 근무하면 할수록 이것들의 일부가 농협중앙회로 가서 우리 농업인들을 도와주는데 사용될 수 있다니까요. 발전에 기여하잖아요. 간접적으로지만. 그래서 그 내용들을 쓰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뒤에 또 예시로 적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조직에 대한 로열티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위 자기소개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소개할 내용. 자, 추가적이니까 앞서서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언급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거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뭐 지원 동기라고 할까요? 지원 동기는 이제 조직이나 아니면 업이나 아니면 회사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2번에서 업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4번에서 조직에 대한 이해도, 로열티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지원합니다 라는 멘트만 없었을 뿐이지 이해도는 분명히 지원 동기를 통해서 듣고자 하는 이해도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원 동기는 안 써도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입사 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계속 물어봐요. 입행 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어떻게 입행 후 기여할 건지, 뭐 입행 후 실천할 건지. 그래서 입사 후 포부도 저는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 뭐 직무 역량도 여기 쓰여지잖아요. 직무 역량도 쓰여지고, 뭐 여기서도 간접적으로 직무 역량 제가 언급을 드렸고, 가치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를 보여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쪽 은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해왔다는 거는 거 아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농협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인데요 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례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예시예요. 어떤 걸 써도 돼요. 가치관과 관련된 한 덩어리를 쓸 것인지, 아니면 요즘에 많이 물어보는 직업윤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태도,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던지, 아니면 5알이죠. 아니면 뭐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만의 어떤 가장 대표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도전적 경험이라든지 성과를 냈던 거를 보여주기가 지금 1번부터 4번에는 너무 좀 보여주기가 살짝 어려운 항목들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경험 아무거나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치관이나 직업 윤리 정도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것을 써도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5번 항목은 맨 마지막에 쓰는 거. 항상 열려있는 항목이잖아요. 대신에 뭘 쓴다? 1번부터 4번 중에 안 쓴 거, 아직 보여주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이것만큼은 꼭 보여줘야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전체 항목을 보면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고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항목마다 구체적인 개요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항목별 작성법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자, 저는 이런 식으로 개요를 한번 짜봤어요. 이제 직무 역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땡땡 역량 이런 목표 달성에 활용하겠다라고 그냥 제 나름대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궁금해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만의 경쟁력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지금 출제자 입장에서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냥 소제목에 써주는 겁니다. 소제목은 어려울 거 없어요. 물어보는 내용에 대한 답을 그냥 직관적으로 써주는 겁니다. 이 역량을 난 갖춰왔고요. 이 목표 달성에 활용할 겁니다. 시작점은 여러분들이 지원 직무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역량. 그러니까 이게 500자다 보니까 역량을 한 두세 개 쓰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밖에 못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입행 후에 역량 활용 계획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쓰기가 조금 빠듯할 것 같아요. 그럼 직무 역량은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 한 가지만 일단 쓰면 될 것 같은데 전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차별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면접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땡땡이라는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차별화되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는 토익 점수가 900점입니다. 굉장히 저는 차별화된 글로벌 고객까지 응대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면접관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 자격증 말고 A 자격증 말고 B 자격증, C 자격증은 왜 안 땄어요? 그 자격증 3개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이렇게 되면 차별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토익 점수가 900점이라고 하셨는데 950 만점도 수두룩한데 왜 900밖에 안 되는 이게 왜 차별화된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공격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차별화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은 정성적인 측면의 역량이 어떨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천. 이해되십니까? 정량적으로 저는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자격증을 땄고요. 이렇게 교육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쓰셔도 돼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뒤에서 조금 더 보여주자고요. 아까 말씀드린 뒤에 역량 분명히 쓸 수 있는 간접정이든 뭐든 쓸 수 있는 칸이 있다고 제가 한번 언급드렸어요. 그래서 1번에는 정성적인 역량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전 예를 들어서 개인금융직무를 예를 든 거죠. 지점 내 창고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일평균 대충 100명 정도 이상의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를 희망하면서 무엇보다 고객 응대 역량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걸 알고 있어도 어버버버 하면은 전달을 못하면 고객은 나에게 있어서 신뢰감을 얻지 못하고 다른 지점으로 가거나 다른 직원 불러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고객 응대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고객들을 응대하면서 이 역량을 갖추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들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례들을 뭐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라면 실제로 저는 파리바게트에서도 알바를 했었고, 그러니까 베이커리를 방문하는 고객들, 그리고 주점에서도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소위 말해 술집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러니까 서빙이나 이런 거 했었고, 안주 만들었고, 그리고 인턴을 하면서 저는 이제 학회 소속의 고객님들을 만나면서 또 응대를 했었고, 정말 다양한 배경에 많은 분들을 또 응대했었던 그런 경력들을 살려서 이것처럼 상황에 맞는 고객 응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나의 또 자랑하고 싶은 역량이다. 라고 정성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입행 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계획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한 맥스 100자 정도 되면 될 것 같고, 이게 한 400자 정도 되겠죠. 입행 후에 근무하면서 외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분들께는 이러한 방식과 노하우를 적용할 거고, 내부 고객인 동료 직원분들께는 이러한 방식을 적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달성에 활용을 하겠다. 아니면 내외부 고객 응대 시 활용 이런 식으로 작성하셔도 되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차별화된 경쟁력 어떤 걸 써도 되지만 차별화된 굳이 생각을 안 해도 되지만 정성적이면 정성적인 걸 비교하기는 어렵잖아요. 내가 더 고객 응대를 잘하네, 너가 더 고객 응대를 잘하네, 직접적으로 수치화해서 비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차별화된 신경 쓰지 마시되 그래도 저는 그냥 이후에 면접까지 생각해서 괜히 공격 들어올 거를 미리 예방하고자 한다면 정성적인 역량 어떨까 싶습니다. 금융에 대한 건 쓰셔도 되고 지식적인 건 써도 됩니다. 네. 지식적인 이해도를 쓰셔도 됩니다. 이해도도 어떻게 보면 차별화, 그러니까 너는 왜 저 정도밖에 이해를 못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 1급
몇 점 이렇게 대변되는 것은 조금은 그래도 피하면 어떨까 싶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성적인 역량으로 가져가 보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봐요. 자, 그리고 2번, 기업 금융 또는 자산관리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기는 뭐였죠? 업에 대한 이야기를 쓰자고 했죠. 여러분들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토대로 지원 분야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원 분야가 뭔지 한번 더 적어주세요. 뭐 개인 금융이든 혹은 뭐 기업 금융이든 아니면 IT든 적어주시고, 이것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걸 바로 소제목으로 써주는 거죠. 자, 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원 분야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주요 이슈 한 가지를 쓰는 겁니다. 지원 분야에서 예상되는 주요 이슈. 자, 앞으로 개인금융 분야에서, 저는 개인금융이잖아요. 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상품 영업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저는 근데 요즘에도 이제 제가 실제로 금융 상품을 이용하기도 하고 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면서 중금리가 굉장히 좀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도 좀 정책적으로 회살론이나 서민금융 지원 상품을 좀 많이 좀 은행에 출시하라고 그렇게 하고, 정부 정책 그런 상품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라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금리 대출과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은행들이 골머리를 좀 앓을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난 알고 있다라고 잘 써주면 좋지 않을까. 개인금융, 저신용자 대출 중금리 상품의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뭐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 기반이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는 예시예요. 금융 관련 정부 규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가계대출의 규제가 굉장히 좀 세지고 있고, 하지만 그에 대해서 요즘에 코로나19 이후에 저신용자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근데 이분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계대출은 좀 우리가 틀어주면서 저신용자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을 좀 활성화시켜라, 이런데요. 근데 이제 또 아무튼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런 우리가 선택한 이슈 중금리 대출 영업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걸 통해서 딱 여러분들을 읽는 순간 어떻게 느껴져요? 아, 이런 글을 쓰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앞으로 금융에 대한 로열티가 있고 앞으로 금융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한번 고민을 해본 친구구나 느낌이 들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괜히 이런 내용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업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밝혀주시고요. 이게 한 150자 정도 될 것 같아요. 150자에서 200자? 그리고 요거 이제 빨간색 부분. 해당 이슈의 경쟁력 강화. 여기 경쟁력 강화 있으니까.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 자, 그러면 중금리 대출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왜? 이것 때문에 중요하다고 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거. 그럼 중금리 대출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디어 기반 설명이잖아요. 이 경험은 뭐야? 내가 이제 보고 듣고 느낀 거야. 아이디어. 아, 그런 케이스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당 상황을 기별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중금리 대출 상품 아시다시피 공부하셨죠? 부실률이 당연히 일반 고신용자들을 위한 여신 상품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보편적인 내용을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예시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써주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궁금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분야에서 어떻게 기여할 거냐, 경쟁력 강화. 이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행원으로서의 역량을 마음껏 어필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만 쓰면 대략 저는 250자 정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머지 250자는 여러분들의 역량을 어필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준비해왔던 내용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식, 역량, 경험들을 바탕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방법들을 활용해서 신용평가 모델을 이러이러한 항목들을 바탕으로 고도화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중금리 대출의 부실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온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전략. 그래서 2번은 업에 대한 업 이해도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왔던 직무 역량, 그러니까 준비사항이라고 써둘게요. 요거를 보여주는 것이 어떤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업에 대한 이해도와 직무 역량, 준비사항을 함께 보여주는 항목. 굉장히 좀 2번을 알차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3번. 당연히 강조하고 있는 고객 중심의 따뜻한 디지털 금융. 본인이 입행 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이거는 이제 답이 정해져 있다고 봐요. 고객 관점이라고 했고, 또 그 게시글 뉴스 기사 아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객에게 직관적이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등 고객 중심의 디지털 경쟁 확보. 그러니까
계속 고객 중심, 고객 입장에서 고객이 쓰기에 편리한 것들을 우리가 기획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이 전 정해져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분들이 거의 이 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만의 무슨 디지털 새로운 거를 해보겠다. 금융영업 분들이, 그러니까 IT 분들 말고. 그래서 쓰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틀을 좀 가급적 지켜가면서 작성하는 것을 좀 저는 권합니다. 예를 들면, 소제목도 그렇고, 고객 중심의 따뜻한 디지털 금융이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하는데 이거잖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 이 내용을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살짝 그냥 재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인데 살짝 재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요거 들어가면 좀 글이 다이내믹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은 거의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똑같은 답을 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한번 추가해줘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너무 기술 개발에 매몰됐던 나머지 아니면 너무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기술에만, 차별화된 기술에만 초점을 뒀던 나머지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해서 상용화에 실패했었던 그런 기술이나 상품, 서비스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은행은 아니긴 하지만 구글 글래스가 있어요. 구글 글래스. 옛날에 안경으로 해가지고 다 본다. 전화도 받고 이렇게 거리도 보고 이런 거 본다고 아마 검색하시면 이미지가 뜰 겁니다. 구글 글래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좀 이제 구글에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망했어요. 팔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이거 안경 불편하고 막 무겁고 여기 전자기기니까 무거울 거잖아요. 충전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시력 눈이 안 좋은 사람은 이거 도수를 넣어야 되나? 아니면 렌즈를 끼고 쓰나?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서 현실적으로는 상용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비콘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것도 금융과는 살짝 거리가 있지만 우리가 어딘가를 걸어갈 때 비콘 서비스를 온 해두면 유통점에 백화점에 갔을 때 이 백화점에서 할인 행사를 하고 있으면 띡 쿠폰이 내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거야. 스마트폰으로. 근데 그걸 켜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계속 와요. 띵동 띵동 띵동. 이번에 A 브랜드에서 혜택, B 브랜드에서 혜택. 꺼두는 거야.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렇다고 꺼두면 알람이 안 오니까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깜빡했으면 아이씨 맞다 이거 뭐야 쿠폰 와 있었잖아. 이거 살걸.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고객 입장을 많이 고려하지 않은 그런 서비스들이 과거에 몇 개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봐라. 아무리 뛰어나고 좋은 기술이 접목된 상품 서비스를 할지라도 고객 입장에서 고객의 편리를 고민하지 않은 그런 상품은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느냐라고 써주는 게 이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구글 글래스나 제가 든 생각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써주면 좀 글이 재밌어질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글이 차별화될 거예요. 사례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차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면서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죠. 이거 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 개발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어떻게든 고객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입행 후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입행 후 실천할 수 있는 거, 나는 고객 중심 사고, 고객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하겠다.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답이 있는 여기서 좀 답이 있는 내용이긴 한데, 조직에 우리 농협은행에 고객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전달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고객의 건의사항은 전달하는 거. 내용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만의 고객 중심적 사고가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선생님, 그러면 3번에서 고객 중심 사고를 써서 1번에 좀 정성적인 역량을 쓸 때 이것도 고객 1번에 이거 썼잖아요. 고객 응대 노하우를 쓰는 게 좀 중복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1번을 다른 경험이나 다른 역량으로 쓰셔도 돼요. 이해되십니까? 금융 아니면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집요함이라든지 열정 이런 걸로 좀 정성적인 내용들로 풀 수만 있다면 고객 응대 능력 꼭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객 응대하는 것과 고객 중심적 사고를 오히려 이렇게 써서 고객 중심적인 사람이다를 더 강조하셔도 저는 문제 될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고객 1번도 고객, 3번도 고객이 들어가니까 1번에서 좀 다른 걸로 쓰고 싶은데 너무 중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다른 역량으로 가져가셔도 전혀 문제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3번은 얼추 답이 정해져 있지만 이 정도 한번 우리가 재미있게 써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번.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조금 더 수월하게끔 이렇게 대부분의 내용들을 좀 예시로, 제가 생각하는 예시로 가져왔어요. 일단은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고민했던 거 언급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진 장점을 살려서, 장점은 뭐예요? 은행 일 열심히, 이거예요. 은행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잘성을 살려서 열심히 해서 돈을, 영업수익을 많이 벌어서 우리 농협중앙에 돈을 많이 갖다 줄 수 있게끔 하겠다. 이 내용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소제목은 이런 식으로 제가 임의대로 써봤고, 일단 여기는 어려움 언급하는 겁니다. 어려움 언급. 그리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기여. 자, 어려움은 뭐죠? 이거 저는 직간접적 스토리 모두 쓸 수 있다고 적어뒀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뭐 태풍이나 홍수 이런 이상기후로 인해서 흉작이라는 소식 뉴스에서 종종 접하잖아요. 그 내용을 그냥 쓰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사전에 그런 거 스마트팜이나 아니면 우리가 기후나 예상하지 못한 거라 할지라도 조금 더 설비라도 좋았으면 그래도 이런 망하진 않았을 텐데 아쉬웠다, 안타깝다. 근데 그분들이 한 해 농사를 망치면 결국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는 그런 쌀이나 채소 이런 것들의 가격이 당연히 뛰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그분들의 어려움이 내 일상의 어려움과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걸 한번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알고 있다. 농업인들의 어려움, 농업인들에 대한 생활이 곧 우리 삶의 질과도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런 어려움들, 이런 지원을 받아서 좀 더 농업을 조금 안정적인 상황에서 영위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난 어떻게 기여할래? 이 내용을 써주는 겁니다. 내가 일단 내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왜냐? 농협은행에서 거둔 영업수익 몇 % 농협중앙에 브랜드 로열티 명목으로 제공하고 있잖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브랜드 로열티라는 명목은 몇 년 전에 바뀐 걸로 알아요. 뭐 다른 계정으로 지급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긴 한데, 아무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브랜드 로열티 명목이에요. 그래서 제공하고 있어. 그래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농협중앙회가 당연히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지잖아. 결국에 이게 중요해요. 나의 노력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해했어. 오케이. 나의 노력이 곧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위해 나는 내가 소속된 시점에 저는 개인금융직무자로서 예시를 든 거잖아요. 내가 가진 고객응대 능력이나 금융지식 등을 활용해서 우리 지점이 더욱 많은 영업수익을 거둔 데 기여하고자 대표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겠다. 고객 유치 활동을 위해서,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서, 영업 활동을 위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4번은 이런 정도의 좀 개요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거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그냥 치환만 해서 요 내용을 한번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했던 순간은 이건 많잖아요. 이거는 굳이 이 내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지금 농업 검색하셔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농업신문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은행신문 보셔도 되고, 은행신문에 농협은행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그렇게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 위 자기소개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을 소개할 내용 첨바이트. 저는 두 가지인데 여기다 이제 기타 경험들이 있을 수 있는데, 크게는 이 두 가지였으면 좋겠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1번에서 4번 동안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아직 추가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부분, 가치관적인 측면이죠. 저는 뭐예요? 제가 쓴다면 이거죠. 항상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조력자, 페이스메이커가 되고 싶다. 그게 내 인생의 가치관이다. 라는 걸 저는 쓸 겁니다. 왜 그게 내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또 관련된 사례들을 써주는 거죠. 아니면 내가 일을 할 때 항상 직업윤리, 규정 준수, 은행 특히나 금융은 조금 더 그렇잖아요. 규정 준수, 원칙 준수, 아니면 업무 절차 준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보고 철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업무 공유 이런 키워드들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업무 처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만 써주시고, 그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어떤 계기나 아니면 그것들을 발휘해본 사례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쌤, 저는 저 가치관이나 직업윤리 안 쓰고 싶은데요. 그냥 저는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경험이 하나 있는데 써야겠습니다. 그 쓰시면 돼요. 근데 저는 가급적으로 경험을 쓸 때도 도전 경험, 창의 경험 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가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앞서서 고객 응대와 관련한 내용이 있지만, 그래서 1번을 고객응대 능력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응대하는 상황에서 함께 뭔가 좀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라는 게 나와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1번에서 고객응대가 아니라 금융 지식에 대한 높은 이해도 이런 것들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나는 어떤 행동과 어떤 생각,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경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도전, 열정, 어떤 경험이든 괜찮고요. 아무튼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5번에는 가치관이나 직업윤리가 좀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은행업에 대한 이해도, 농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그 농협은행, 농업중앙회, 그리고 농업인으로 연결되는 그런 연결고리, 직무에 대한 역량, 고객을 생각하는 태도, 그리고 그 외에 가치관이나 직업윤리까지 정말 짜임새 있게 글이 작성될 거라는 걸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혹시나
이해가 안 된다. 이 경험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나? 싶은 대목이 있다고 한다면 영상 하단에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답글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농협은행 6급 채용과 관련한 자기소개서 항목 분석을 모두 진행해봤습니다. 이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현김의 취업까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와 같이 또 많은 기업에 더욱 유익한 내용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